자, 이번 시간에 등록면허세 관련한 주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관련해서는 다른 건 큰 이슈 안 되고요. 그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이게 취득세, 과세 등 물건을 취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보통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것인데, 이때 이 사람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세 제척 기간 7년이 경과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취득세,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또 하나 2번 제2호 중에서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를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근데 그때도 등기, 등록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얘기가 다 끝나는 거야.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야. 나머지는 거의 다 의미가 없고, 취득세 내버리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될 것이고, 자, 이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외에, 자, 국가 지자체 등을 위한 등기라든가 묘지 정도만 특이한 개념이죠. 그래서 묘지에 대한 지목 묘지인 토지의 등기 등에 있어서는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 다 부차적인 얘기야. 그저 논의의 포인트, 취득세 내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되는 거고, 취득세 안 내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묘지하고 국가 정도까지, 공적인 주체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랑 구조가 똑같이, 자, 먼저 신고한 금액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시가 표준액이 될 테고, 세 번째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역시 이 문제에서 출제 이슈는 딱 한 가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데, 자, 이게 의미는 그런 식이야. 국외 판법 공검 등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았었고, 이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이걸 삼는데, 근데 이걸 낼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원칙에 관한 선이고요. 자, 이렇게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자산 재평가나 감가 상각 등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래서 가액이 달라지게 되면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게 24회 때가 마지막 구성이 됐어요. 다 필요 없다니까 이거 두 번째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거, 틀리게 구성하는 변경 전 가액, 이렇게 말장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등록면허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파트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취득세 안 냈다고 했을 때 바로 팔자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0.8%라고 하는 거 해서, 하늘에 뚝 떨어져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또는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복도 많은 사람이잖아.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팔자가 좋다 해서 0.8%. 답은 안 돼. 근데 중간에 지문들이 나오는데 쫄지 말고, 팔자 좋은 사람 얼마? 0.8%라고 할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나머지 이슈 안 되고요. 바로 2%인데 따지지 말고, 자,
이 중에서 지상권 설정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등록면허세 내야 되고요. 부동산 가액의 0.2% 어렵지 않습니다. 다 0.2%니까 따로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어. 다만 기준점이 부동산 가액. 자, 아직 안 나왔지만 어려우시는 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도움을 받는 토지와 도움을 주는 토지. 우리가 민법에서 지역권 공부할 때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 그리고 요역지 는 다 전부가 돼야 되지만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승역지를 갖고 오면 세금이 너무 작아져서 그런지 요역지 가액의 0.2% 승역지 아닙니다. 요역지 가액의 0.2%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전세권의 설정 이전 등기 전세금의 0.2%.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차임이 필수적 등기상이 되는 거죠.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은요 채권 금액이 얼마? 0.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했던 그런 잡다한 내용들을 한 칼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가시게 될 테고 이게 설정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역권 이전 등기라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법조문이 모순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아무 사람도 없어.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만 이상하니까 마치 지역권 이전 등기가 가는 것처럼 지역권 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요역지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지역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뭐 이런 등기, 잡다한 등기는 얼마? 6,000원. 그리고 계산한 금액이 6,000원 미만이 됐을 때 얼마? 6,000원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방세다 보니까 지자체장, 자, 표준세율을 50% 범주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거기 오타가 하나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 등기 명의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합니다. 해서 등기 명의인이라고 요약집에 나와 있는데, 그걸 등기 권리자 해서 아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상권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지상권 말소 등기하면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얻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의미상 뭐라고요? 등기 관리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것. 납세지 원래 부동산의 소재지. 그러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겁나 중요한 거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거.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요거 갖고도 답을 뽑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납부만 하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납부만 이루어지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가산세 관련해서 총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주제 뭐 그런 게 있었죠. 가산세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있었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파트에서는 중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해서 미신고 전매하다 걸리면 중가산금 100분의 80 그 다음에 장부 미보존 100분의 10 그건 가산금 얘기고 이 가산세 파트에서는 두 가지 이슈 이 중에 하나가 등록면허세 납부만 하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랑 같이 엮어서 볼 것이 종부세에서 신고 납부가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종부세에서 자 우리가 신고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너무 작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 다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신고 납부 자 천매 차익이 없더라도 예정 신고 납부 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파트에서 문제의 거의 반 정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 뭐 취득세를 내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그 외 국가 지자체를 위한 등기라든가 묘지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보셨고 두 번째 바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 논의의 쟁점을 삼아야 되죠. 그래서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전세금의 0.2%, 임차권 차임의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바로 채권 금액의 0.2% 이런 것들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하는 기초가 되는 개념.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관리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문제 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납부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제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면 이건 거의 한 90% 가까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등이 아닌 것은 해서 뭘 골라라? 비과세 대상을 골라라. 비과세 대상은 국가, 묘지, 그리고 취득세 내버렸을 때 포인트는 뭐야? 취득세 내버렸을 때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몰라. 자, 그 다음에 등기, 자, 차량 등록 등 이런 것들은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자, 바로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미 뭘 했다? 바로 취득세 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어떻다?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해봤고 다 외웠다가 다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데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맥락만 파악을 하시는 거야. 대신 시험 보시는 과정에서는 쫄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 게 훨씬 낫는 장사예요.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문제를 풀 확률하고 그냥 맥락을 딱 잡고 어떻게 나머지 모르면 패스 그리고 어차피 공부도 더럽게 안 했는데 찍어가 보자.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게 되면 훨씬 더 문제 풀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도 이제 전국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뒤지게 공부하는데 삼수, 사수 뭐 겁나 많이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삼수, 사수를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 딸내미 공부 못하는데 요즘 맨날 계획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대학에 대해서 평판을 따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카톨릭대를 물어보더라고. 카톨릭대. 그래서 한번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대학 동국대도 있는데 그걸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유교대학 성대도 있는데 안 물어봐. 개신교 관련은 연대도 있는데 안 물어봐. 그냥 뜬금없이 카톨릭대 그때가 나왔어. 어제는 가니까 대진대인가 거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대순진리가 만드는 그 학교. 그래서 종교에 심취한 것 같아. 근데 왜 학교를 이렇게 좀 센 학교들이 많은데 멀쩡한 종교를 놔두고 소수파 종교를 쫓아가는지. 저 이단이란 말 안 했습니다. 소수파라고 얘기했지. 또 시비 걸어. 내가 믿는 종교를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여튼 대가리가 더럽게 나쁘면은 별걸 갖고 다 시비를 걸어 그냥.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옆으로 세버렸어. 아 진짜 열받네. 다시 요거 맥락을 파악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패스 이렇게 가시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무덤. 자, 끄트머리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무덤 하고요. 그리고 아까 취득세 내버리게 되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그래요. 앞에서부터 읽으면 뒤죠. 뒤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보시고 생각하시면 그 와중에 내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다 쳐 읽다가 보면 부과 하나 나다. 그러면 얘기가 어긋나는 거예요. 2번 질문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산 재평가 전액 가액을 과세 표준 틀렸죠? 바로 변경 후 가액을 뭘로 한다? 바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외우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24회 나왔어. 30회 때 그대로 내더라도 수험생 눈치도 못 채. 자, 앞에서부터 읽다가 세울 답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수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지만은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에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서 압류 해제 등기, 압류 등기도 압류 해제 등기도 누굴 위한 등기다? 지자체, 국가, 공적인 주체를 위한 등기다. 따라서 어떻다? 바로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압류 해제 등기, 압류 말소 등기 등은 바로 지자체를 위한 등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답은 몇 번? 2번.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과세 표준 답을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눈치를 채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요거 틀렸다. 소유자의 주소지 아니죠? 지방세는 다 뭐가 된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 납부를 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면 무신고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뽑는 주제. 아, 옳은 것이구나. 해서 이번 답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시오. 상속이라는 소유권 이전 세율 1000분의 아까 8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8자 좋은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라고요. 쫄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4번 등기를 하려는 자 세율을 적용해서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밋밋한 내용. 그냥 등록면허세 문제 반은 뭐야? 신고 납부란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도시 밖에 있는 뭐를 얘기했죠?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자, 등록면허세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둘 이상의 재산이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까 우리 이제 했던 게 등록관청 소재지 있었죠? 앞을 보면 안 돼. 주소자,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만 예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등록관청 소재지를 어떻다? 납세지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반적으로 꼬여버려요. 그래서 쉽게 2번 지문요. 뭐를 얘기고요? 3번 무덤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지자체 무덤 취득세 내게 되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권, 자,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을 받은 명의자, 자, 이 사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서 아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한다고 등기 관리자가 대부분 뭐가 된다? 등기 명의자. 물론 이제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해서 말소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얻게 될 등기 관리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0% 범주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는 사실 답을 2번 뽑았는데 2번은 그냥 찌그란 문제입니다. 1번, 3번, 4번, 5번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중에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의미 없어요. 이건 찍는 문제이고 나머지 4개는 무난하게 구성을 했다. 2번 지문이 뭔지를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 후로도 전후로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의 1000분의 1, 상속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1000분의 8이죠. 8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유액지가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보증금 아니죠. 바로 임대차, 임차권 등기의 필수적 등기상은 차임에 해당되고 임차 보증금 등은 어떻다? 임의적 등기상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등기법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취지. 그럼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 숫자는 포인트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포인트가 되지 않고요. 해서 임차권 28회 때 구성을 했던 바가 있다. 그 다음 문제 검토를 하게 되면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한 문제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 보지 마, 보면 답 아니지. 벌써 전혀 모르는 얘기야. 1번이 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딱 보는 순간 모를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문이 마구잡이로 나온다고. 그러면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1번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어떻다? 이건 배제. 아까처럼 바로 앞에 문제처럼 나머지 4개가
문제가 세팅이 딱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다. 아까 26회 때 문제가 그랬었는데 4개가 무난하게 구성을 하고 1개가 개쓰리 같은 지문이 있다. 그게 이제 운명에 맡기면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평균적으로 뭐라고요? 나머지 눈에 익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 이걸 2번 같은 걸 백날 봐봤지 이게 왜 틀렸고 맞았고도 의미도 없고 자, 요건 좀 특이했던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아까 문제 돌아가서 검토를 하다 보면은 자 이거 1번 겁나 어려운 얘기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자 재산권 취득에 관한 등기하는 경우 30일에 취득세 신고납부 60일이죠. 그래서 이건 60일 하면 출제 오류야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보나마나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걸 틀리게 뽑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자 이거 뭐야 시가 표준화가 아니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해서 국외 판복 공검 중에서 지금 국가 2번 나왔었고요. 검증 2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됩니다. 중간 얘기는 이제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외 판복 공검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등록면허자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저것도 틀린 표현. 부동산 가압류된 등록면허세율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라고 해서 모를 얘기 채권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외우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냐고 등록면허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이제 쉬운 거잖아요. 이제 제일 쉬운 지문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1번도 틀린 거죠.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험 보는 과정에서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답을 찾아가는 게 능력이다.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면 1번 지문이 또 나오면은 그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소재지도 있었죠. 2번 지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산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납부를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게 된다. 틀렸죠? 지금 제가 아까 이 문제 거의 문제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을 틀리게 뽑아냈다. 3번 자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모를 얘기 이거 국가나 지자체를 위한 등기가 되게 됩니다. 아까 압류 등기나 압류 해제 등기도 누가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경정 등기 등기관이 착오, 유로 잘못 빼먹어서 등기를 잘못했을 때 고칠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 또는 처분에 제한이 되는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하게 된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가처분 등기 이런 거 할 때 이때 채권 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었잖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잘 넘겨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등기 안 넘겨줬을 때 을이 가등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다?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해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하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테고 제3자 명의에 등기돼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법에서는 채권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채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의 가액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한 저처럼 5, 6년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지문. 한국은행법 몰라.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 결과적으로 다 어려워. 근데 답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해. 아까 문제랑 비교하는 거죠. 앞에서 문제는 4개가 그냥 맨날 뽑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하다가 뜬금없는 이상한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다 어려운데 답이 되는 주제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을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하고자 한다.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를 때는 을의 주소지가 아니죠.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 아주 쉬운 주제를 가지고 뽑았어요. 이게 수험생이 많이 맞췄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다. 3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표준세율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작을 때는 6,000원으로 한다.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한다.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할 사람이 누구니까? 병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된다. 참고적으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을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등록면허세에 관한 주제이고요. 다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취득세 이미 내버리거나 국가지자체 묘지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두 번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변경 후 과액, 변경된 과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거 뭐가 있었더라?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먼저 등록면허세 세율이라고 해서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 그 다음에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전세금의 0.2%,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 채권 금액의 0.2%. 이걸 벗어나는 문제는 답이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실 것.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서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 또는 등기 관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게 하나. 두 번째 이슈.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 원칙. 그러나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했던 게 납부만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재산세 이어봅니다.